이 양과정, 과거에는 어땠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요구를 하되, 이게 힘들 것 같으면은 양보를 해서 이른바 이렇게 지금처럼 크게 센 타협음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대놓고 저 문제가 발생이 된 상태인데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대체 어땠길래 이번 저 사안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대파열음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는지, 네. 요거는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19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여기 때 야당은 민주당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니까요. 탄핵되기 바로 직전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황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경영 공백이 심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예, 임기 말에 보은성, 이른바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을 이제 갚기 위한 보은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불과 5년 전.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야권이 요구하는 인사를 뽑든가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임기 수계예우를 남기고 3년 임기 마사회장을 임명하느냐, 국회와 협의를 하라고 적극 반대를 했고 황 권한대행 측은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맞섰죠. 네, 바로 이렇게 5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몇 아주 이렇게 공석 기간이 길었던 몇몇 기관장을 임명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아주 결사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당신들 뭐 임기 얼마 남지 않고 그렇게 보은성 알박기 인사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5년 만에 똑같은 그 상황에 자기 사람을 심기 알박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임기 말까지 내가 하면은 그야말로 아주 치장 좋은 로맨스고 당신이 하면은 XX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볼까요? MB정부 출범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갈등이 있던 거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기억이 떠오를 건데요. 2008년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MB 당선인의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인수위는 정부의 기존 정책이나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하고 공포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 예, 그 당시에 뭘 아시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의 책 운명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추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MB가 가지고 온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네. 예. 노 대통령은 MB 당선인과 인사 문제 대응은 협의를 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당시 노무현은 퇴임을 불과 2주 앞두고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이 인사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치안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감대 아래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이른바 MB와 노무현이 합의를 해서 어청수라는 새 경찰총장을 뽑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던 것이죠. 지금처럼 자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박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한 그런 상황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MB라든가 박근혜 때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하게 5년 뒤에 자기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갖다가 꼽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게 최근에 제가 며칠 전 바로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알박기 인사가 보은성 인사가 아주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재단에 이어서 한수원 사장도 알박기를 지금 하고 있다. 네, 정말 아주 자기 사람은 정말 아주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임기 말 임명된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장, 네, 정재훈, 원자력 관련돼가지고 심심찮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요 한국수력원자련, 이른바 한수원이라고 하는 정재훈 사장인데요. 예, 바로 4월 달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 지금 연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연임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탈원전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지금 탈법 상황, 지금 이게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바로 이런 거에서 자기를 좀 디펜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유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고요. 2월 달에 아예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2월 달이면은 어떻습니까? 대선이 지금 아주 코앞에 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자기 사람으로 아예 임명을 해버린 것이죠. 네, 이 김재남 씨는 대통령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입니다.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맡고 있던 김재남 씨도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시민단체 출신이 원자력에 대해서 글쎄요, 아무리 그 뒤에 관심 있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아주 30년, 40년 동안에 준비를 한 그런 전문가들의 식견에 따라가겠습니까? 시민단체, 그야말로 아스팔트 시민단체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저렇게 정확히 뭡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자력 안전재단. 예,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그런 재단인데 글쎄요.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구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 뜨하니 저렇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저 시민단체 출신을 갖다가 저렇게 박은,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다 하면 자기 사람은 저렇게 확실하게 잘 챙기는군요. 네, 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여러분 아시죠?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예. 이 윤형중이라는 사장도 똑같이 2월 달에 아주 임명 강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사이버 정보 비서관, 국정원 차장 등을 역임을 한 사람인데, 역시 청와대에 자기를 보필했던 윤형중 또 김재남 이런 사람을 다 갖다가 이제 아주 한국공항공사 사장만 하더라도요 연봉이 수억 됩니다. 수억. 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꽃보직인 것이죠. 연봉뿐만 아니라 차, 사무실, 비서에, 판공비에 사실 늘지막하게 저런 자리를 가면은 이제 주위에서 정말 아주 정말 아주 관운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저 공기업, 공사의 사장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옆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마사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환 회장이 2월 달에 취임을 했네요. 이 사람은 마사회 상임 강사와 적폐청산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성경환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MBC 아나운서인데 한국정책방송원 4월 달에 원장으로 지금 일단 낙점, 내정이 지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윤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도환도 MBC 기자 출신이죠. 네, MBC 기자를 하다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으로 갔는데 이 사람도 2월 달에 한국 IPTV 방송협회라는 협회장에 취임을 한 것이죠. 예, 김재남, 윤도환, 정기환, 윤형중 씨는 이미 2월 달에 내정이 된 게 아니라 취임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 취임을 한 이후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와서 당신들은 그 안 되니까 스톱, 사표를 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알박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자기 사람 챙겨서 본성 인사,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렇게 직간접으로 도움 사람 중에서 자리를 못 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한 3, 4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임기 중에 하나씩 이렇게 아주 노른자위 하나씩 주고 아직도 한 1000명 정도가 이 이른바 본성 그런 인사의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나는 자리를 하나도 안 줘? 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알박기 인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임한 한 달, 두 달 만에 또 그만둬라고 하면은 지난번처럼 뭡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죠. 실형이 제 기억에 4년 선고를 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돼. 그러고 기존에 환경부 장관 그 밑에 산하기관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표를 받아와 옷을 벗기게라고 주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기 말의 알박기 사건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객님, 짜쿠라님, 네, 서보윤님, 그렇군요. 선관위도 불공정 상태인데 세상이 부정으로 몰면 다 부정이고 불공정이죠. 예, SO윤님, 네. 이게 보니까 소유님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이죠. 소유님이 MBC가 편파 보도한 이유, 좀 아까 그것이죠. MBC 아나운서 성경환, 기자 출신 윤도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권력 교체에 대충돌이 일어났다. 청와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한번 잠깐 볼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네, 정말 청와대도 이제 그 윤석열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딱 청와대 쪽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이제 저 말에 그대로 달려져 있죠. 예, 우리와 인사를 협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5월 9일까지 대통령은 우리야. 우리의 그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그다음에 사면권 이런 것은 왈가왈부 하지 마 하면서 내뱉은 말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네. 네, 당선인과의 덕담을 기대했던 네, 청와대가 회담 합의문 쓰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게 지금 축하 오찬용이지 이게 무슨 신구 권력과의 회담이 아니다. 네. 국정 전반을 논의했던 윤석열 측이 아니 인사 문제 의견도 얘기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자리라면은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거라면은 우리는 안 간다 노라고 했던 상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